우선 제목은 태풍 및 강풍에 의한 사고 피해 사례입니다. 과정에는 논문 주제를 정하고 서론을 작성한 뒤에 피해 현황 그래프를 조사하고 사고 사례를 조사한 뒤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피해 대책을 작성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론에는 20세기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유형별 피해 규모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본론은 우선 강풍과 태풍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어가는 만큼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고 최근 5년간 피해 사고 그래프를 찾아보고 또 태풍과 강풍이 나타나는 횟수와 여러 가지 피해 사고 사례를 조사를 하였고 또 이러한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최근에 강풍, 태풍에 의한 피해가 국내에서 점차 늘어가는 현상이고 특히 2023년 4월에 발생한 전국적인 강풍 피해로 건물의 구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고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분류하여 재해별 건물의 붕괴 현상과 원인을 알아보고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이러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일반적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내진, 재진, 면진, 진진진 팀입니다. 저희 팀은 팀명과 같게 내진 설계 중 면진 구조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서론으로 저희 팀의 연구 목적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거쳐 2023년 강화도, 티르키예, 시리아 지진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건축물의 내진 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진 설계의 특징을 알아보고 면진 구조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진 구조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란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내력을 탄성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내력에 의해 구조물의 균형 및 잔류 변형을 일으키며 지진 에너지를 저지하는 것을 합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내진 설계 방식은 예기치 못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요 구조 부재의 소성 변형, 즉 피해 발생 후에 복구가 매우 힘들게 되어 지진에 의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면진 구조와 재진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기둥과 보로 구성된 주요 구조 부재이며 이는 수직 하중을 저항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재진 구조에서는 주요 구조 부재인 기둥과 보가 큰 지진이 발생하여도 탄성으로만 거동되며 지진 후 건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소산 시스템 또는 손상 제어 구조 시스템이며 이는 지진으로부터 수평 하중과 수평 변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지진에 의한 건물 손상은 에너지 소산 시스템에 의해 소산되며 건물의 손상된 부분이 발견된 후 보수 보강을 즉시 수행하게 됩니다. 지진 후에 에너지 소산 장치가 손상을 입게 되면 이것들은 간단하게 제거되고 빠르게 보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일반적인 재진 설계 경향을 살펴보면 재진 구조로 설계된 철골 구조 시스템의 경우 그 물량이 기존의 내진 설계에 비해 약 10%에서 20%가 절감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진의 개념은 지진 격리 또는 지반 분리, 기초 분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지진 에너지는 진동 주기가 짧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층 건물보다 중, 저층 건물이 비슷한 진동 주기를 가지게 되고 지반 운동을 증폭하게 되어 각 층에서의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증가한 가속도는 건물 골조의 응력을 증가시키고 과다한 층간 변이를 유발해 건물의 구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부의 사람, 시설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 내의 가속도를 감소시켜야 하고 진동 주기를 길게 하여 구조물에 전달되는 횡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내진 건물과 비교하여 면진 건물은 진동 주기를 길게 하는 방법으로 면진 장치를 사용하며 건물을 지반과 분리시켜 가속도와 층간 변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진 장치는 받침의 형식에 따라 적층 고무 방식, 미끄러진 방식, 롤러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면진 구조와 재진 구조의 비교를 통해 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의 크기와 구조물의 손상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술한 세 가지 구조 시스템과 강도성 기반 구조에서 면진 구조가
지진 후 손상 또는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성 기반 구조는 지진이 커지면 손상에 따른 보수 비용도 증가하며 강도성 기반 구조도 작은 지진에서는 탄성을 견디지만 지진의 크기가 증가하면 손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진 설계는 지진의 크기가 증가해도 강도성이나 연성 기반, 내진 설계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이고 어느 정도의 지진 레벨에서는 보수 비용이 저렴한 재진 설계가 각 건축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진 구조는 일반적인 내진 구조와 댐퍼와 같은 에너지 소산 장치의 조합으로 구조물 상부 가세와 같이 지진 저항 성능을 증대시키고, 면진 구조는 지면으로부터 구조물을 분리하는 개념으로 기초나 기둥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면진층이 별도로 구획되어 면진 시스템을 적용해 지진 저항 성능을 증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면진 구조가 면진층의 확보 등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면진 구조와 재진 구조를 설계할 경우에는 확실한 비용 비교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였을 때 재진 구조에 비해 면진 구조가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진 구조는 보수의 빈도가 잦은 대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에 반해 면진 구조의 경우 보수할 빈도가 드물지만 고가입니다. 국내외 면진 구조 적용 사례로 국내에선 밀락동 오션브리지 타워나 B&K 금융그룹 IT센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실험적으로 도입된 경우거나 지진 취약 시설인 경우였습니다. 해외 사례는 애플파크와 미국 오클랜드 시청 등이 있었으며 국내와 같이 지진 취약 시설이거나 강진의 이력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희 논문의 결론으로 국내외 면진 구조에 대해 조사하며 대부분 실험적으로 면진 구조를 설치하거나 지진 피해가 심한 이력이 있고 위험 시설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면진 구조가 다른 내진 설계에 비해 어려운 설계 방식과 큰 비용이 발생하지만 강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이후에 면진 방식이 확충될 전망입니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의 특징을 알아보고 면진 구조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적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재진 구조의 특징과 설계 방식 및 면진 구조의 특징과 설계 방식을 조사하였습니다. 2번, 조사 결과로 재진 구조와 면진 구조를 정리하고 비교하여 면진 구조가 어려운 설계 방식과 고가의 시공 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번, 국내외 사례를 통해 면진 구조의 실적용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지진 발생 후 피해 수선 비용이 적기에 이후에 확충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중 해체, 철거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논문 주제를 정하였고 두 번째로 서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해체 공사의 정의와 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네 번째로 해체 공사 중 일어난 사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고 방지 대책을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경 해체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돼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고질적인 관행의 답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체 공사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 공사의 새로운 개정안 그리고 해체 공사의 사고 사례와 대책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본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체 공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고 그것과 더불어
해체공사의 정의와 해체공사의 순서, 해체공사의 사고 비율과 사고 사례를 조사했고, 해체공사 중 일어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 대책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체 작업에 대한 절차 및 안전교육을 관리 감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교육함으로써 더더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작업에 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정형 구조 건축물 사례조사 발표를 맡게 된 최기원입니다. 몰차 첫 번째는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두 번째로 본론, 비정형 구조 건축물의 정의, 비정형 구조 건축물의 특성. 세 번째로는 사례조사, 국내 사례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도입된 비정형 구조물은 현대 건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비정형 구조물은 과거에는 건축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형 구조물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서는 다양한 비정형 구조물 중에서 분석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적인 비정형 구조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를 조사 분석한다. 비정형 구조의 정의, 건축 사례 순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론, 비정형 구조 건축물의 정의는 비정형 건축물이란 기존의 네모 반듯한 박스형 건물과 달리 자연스럽게 유선형 외관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건축물을 뜻합니다. 비정형 구조 건축물의 특성에서는 비정형 건축물의 특성은 내부에서 색다른 형태의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외부의 형태를 먼저 정해놓고 건물의 매스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3차원 디자인은 이제 우리나라도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수요의 문제지 더 이상 공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건축물은 사업비로 비교하면 정형 건축물보다 훨씬 비싸고 설계 용역비도 3차원 빔 설계가 적용돼 일반 설계에 비해 3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국내 사례에서는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와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트라이보울, 대구 디아크, 해외 사례에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마카오 MGM 호텔, 중국 CCTV 본사 빌딩,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비정형 구조 건축물은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도 고도의 기술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물은 종종 높은 건설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며 비정형 구조의 추가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건축물을 더욱 발전시키고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래 건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